저는 여러 가지 부업을 하면서 지금 월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근데 제가 다양한 부업들을 하다가 느낀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 다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부업으로 돈 벌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마까지 벌 수 있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냐? 그리고 초기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다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저는요, 부업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대비 효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대비 효율. 왜냐면은 수익이 크지 않아도 경험이 부족해도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들어가도 시간 대비 효율만 좋으면은 다른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저희는 꾸준하게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효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경험도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혹시 부업하다가 시간 날렸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효율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행해봤던 부업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현실적인 부분 전부 얘기해 드릴게요. 특히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 나 효율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부업을 선택해야 할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이거 부업 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거 강의팔이 하는 건데 그거 해서 뭐해? 매출 저렇게 나오는 거 맞아?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저도 남들 매출 인증 보고 나도 따라해볼까 했다가 했던 것들이 진짜 수십 가지예요, 제가. 근데 직접 해보니까 수익 내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고 어떠한 부분을 느꼈는지 찐 후기로 가장없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구매 대행입니다. 구매 대행. 구매 대행은 해외에서 물건을 소싱해서 국내 플랫폼에 가져와서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해봤을 때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자동차용품 이런 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장점은 뭐냐면 30만원 30만원이면은 아주 작은 투자금이죠. 30만원이라는 작은 투자금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고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들인 노력한 만큼의 매출이 나오기는 한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내가 힘들게 찾은 상품 있죠. 힘들게 찾은 상품을 이제 소싱한다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소싱해둔 상품에 자꾸 경쟁자들이 막 붙어요, 옆에. 잘 되니까.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경쟁자가 와서 딱 붙는다. 그러면은 매출이 그냥 확 떨어져요, 매출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는 다시 소싱으로 돌아가셔야 해서 또 소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시간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 계속 시간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저도 100만원까지는 해봤어요. 100만원까지 한 2개월 정도 투자해가지고 100만원 정도씩은 해봤는데 소싱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접었어요. 그냥. 이거는 효율이 안 맞는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는 집에서 하루 7, 8시간 노트북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건 재밌고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뭐 해보셔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소셜링 사업입니다. 소셜링 사업. 약간 생소하긴 한데 어떤 거냐면 저희도 해봤을 수도 있어요. 문토나 소모임 같은 그런 어플을 이용해서 모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여자 구성이랑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참여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이거를 운영하다 보면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책, 문화, 여행, 사진, 보드게임 이런 종류들이 메인으로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한 의도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한 의도로 온다고 한다는 거는 가장 하는 거는 이성적인 부분이겠죠. 남녀가 모이니까 이성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의도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꼭 필터링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필터링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 분위기 그냥 다 망가져서 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참가자 필터링이랑
규칙 설정을 철저히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운영했냐? 운영은 간단합니다. 문토나 소모임 같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토, 소모임 어플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되고 이걸 활용해서 운영을 하시면 돼요. 이런 플랫폼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주제 있죠? 그걸로 그냥 모임 열고 참가비 받으면 끝이에요. 쉽죠? 저는 부동산 관련 콘텐츠 좋아해가지고 임장, 법원 견학 이런 제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여가지고 진행해주고 보통 부동산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인당 3에서 5만원씩 했고 모집 인원은 보통은 10명 정도씩 모았어요. 너무 많으면 또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30에서 50만원 정도씩은 벌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보통 진행되는 시간은 2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 생각해보면 시간 대비 수익 나쁘지 않죠? 2시간밖에 안 하는. 근데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아니면 혼자 하는 게 편하세요? 내가 만약에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한다. 저는 무조건 비추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좋아하고 재밌어 한다. 그러면 전 부업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거 관련된 관심 분야 얘기하고 사람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서 돈 버는 게. 자, 이번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공간 임대업입니다. 공간 임대업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다들 해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사람들.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거 요즘 그런 거 불법 아니야? 해도 돼? 맞아요. 에어비앤비는 옛날에는 진짜 좋았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찾은 게 33M2라는 게 있더라고요. 33M2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33M2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단기 임대 서비스고 에어비앤비보다는 절차도 훨씬 간단하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요. 좀 더 하기가 쉽다는 거죠. 진행을 해봤는데 수익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33M2 진행할 때 핵심은 뭐냐면 일단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입지를 잘 보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입지는 수익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남들 그쪽에서 다 잘 된다 그러고 어디 뭐 잘한다 그러고 이런 거 따라갔다가 괜히 내가 입점했다가 그냥 낭패 보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내가 조사 안 해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꼭 입지부터 조사하고 수익이 나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안 망해요. 모든 부업이 다 똑같아요, 사실. 초기 비용은 호점당 저 같은 경우엔 300만 원이라는 세팅비가 들어가고 5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호점을 차리는데 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 저는 2개를 운영하고 있고 호점당 60에서 7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100에서 150. 이거는 2호점 기준입니다. 시간도 초반에 세팅하는 시간 들어가는 거 빼고는 운영하는 거는 거의 그냥 오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진짜 쉬워요. 관리하는 것도 너무 쉽고. 이건 생각이 있으시면 추천드려요. 근데 꼭 입지 조사 잘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 막 정확히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뭘 하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사전에 조사하시고 진행을 해야지 어떤 부업이든지 33M2라든지 잘 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잘 벌고 있거든요. 자, 네 번째는 블로그 마케팅입니다. 블로그 마케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로그 마케팅은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로그로 큰 돈 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돈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면은 실제로 보자면 순수 광고 수익만으로는 하루에 1,000원? 그리고 많아야 뭐 2, 3만 원? 이렇게 보는 게 현실이에요. 저도 처음에 열심히 쓰면은 뭐 많이 벌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광고주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광고주를 직접 영업을 한다. 두 번째는 내 수익 모델을 가져온다. 뭐 수익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없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다양한 뭐 재능을 통해서 벌고 싶다 그러면은 크몬 같은 거를 활용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 수단들을 만들어 가지고 블로그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마케팅 채널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블로그 같은 걸 계속 관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최적화 블로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이 최적화 블로그가 완성이 되면은 광고 효율이 훨씬 올라가요. 아까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을 했을 때 수익도 훨씬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최적화 블로그는 만들기가 조금 까다롭기는 합니다. 꾸준히 글도 써야 되고 관리하는 방법도 따로 있고. 근데 이런 거 이제 할 줄 알게 되면은 만들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3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월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직장 때려치고 본업으로 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시간 투입이 많이 돼서 더 좋은 효율이 있는 부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따로 이제 영업하거나 이럴 시간은 많이 없어가지고 광고 문의 들어오면 그때만 수익을 내는데 블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블로그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고 꾸준히 관리하면서 내가 영업도 한다.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은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5번째. 이건 제가 지금 메인으로 하는 부업이에요.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현재는 부업을 떠나서 거의 본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업보다 초기 자본이 좀 들어가야 되지만 생각보다 큰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저는 처음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초기 비용으로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해봤어요. 여기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건당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떤 걸 활용했냐면 저는 경매를 활용을 했어요. 지금도 경매를 하고 있고. 근데 경매라는 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기는 해요. 뭐 경매로 받아가지고 팔려?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시간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물어보고 잘 안 해요. 어떤 분은 진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날 잡고 한번 알려드렸어요. 거의 하루에 같이 해서 이제 뭐 2-3시간씩 할 때도 있고 혼자서 물건 찾아오시기도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분 어떻게 됐냐면 낙찰 받으셨어요. 그리고 수익도 지금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이후로는 한 사이클 돌리고 나서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저한테 연락 오셨는데 한 개 또 낙찰 받았대요. 그러면은 뭐 이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다른 부업 대비 경매가 좀 더 수월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그게 저희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보통 저는 빌라를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빌라를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낙찰을 받아서 그 사이에 팔아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빌라 가격이 생각보다 얼마 안 하잖아요. 보통 뭐 2억에서 한 3억 정도 사이에 해요. 아파트는 못해도 한 5억 이상이겠죠. 아파트는 못해도 5억 이상이에요. 괜찮은 아파트들은. 근데 빌라는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또 팔려요. 저희는 싸게 받고 싸게 파는 거니까. 제가 많이 팔아봤고 주변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팔았고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대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매에서 나오는 대출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경락 잔금 대출이라는 대출 제도가 따로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에 속하는. 그래서 경락잔금 대출을 활용을 하면은 80%에서 90%까지 대출이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2억짜리 빌라 받으면은 80%가 나오면 4천만 원, 90%가 나오면 2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은 보통 세금 다 떼면은 최소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까지도 남고 이거보다 더 많이 수익이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건만 해도 생각보다 많이 벌죠. 시간 투자 대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이 정도 효율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추가적으로 저는 경매로 다가구도 받고 공장도 받고 월세도 600만 원 이상 받고 있고 이런 것들도 엄청 싸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적정 가격에만 팔아도 꽤 많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지금 제가 현재 찍고 있는 거죠. 근데 유튜브 생각하면 다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원규 PD님의 비즈니스 PT 과정을 통해서 현재 유튜브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알려주는 거는 유튜브를 통한 저희가 생각하는 단순 조회수 수익 있죠.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사업 모델을 세팅을 해서 유튜브와 접목을 시켜서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인 수익은 내 사업 수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 수익 구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전 좀 더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경매로 강의하는 걸 활용해가지고 경매 강의. 경매 강의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로 제가 원하는 고객을 모으는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조회수 때문에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굳이 조회수가 중요하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고객들만 모으면 된대요. 고객을 모으면 된다. 이게 유튜브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업 아이템이 있으세요? 저는 그러면 강의를 듣고 시작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사업 아이템이 없다? 그리고 난 조회수로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적합하지 않은 강의라고 생각하고 수익을 내는데도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마케팅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오프라인 점포 창업이라고 하면 되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가게예요. 가게 차린다. 근데 대부분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가게 차리는 건? 뭐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1억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증금도 들어가고 권리금도 들어가고 해서 1억은 최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약간 부업이라고 생각하기에 투자금이 꽤 많기는 해요. 근데 대신에 장점이 있어요. 내가 투자한 돈이 있죠? 투자한 돈이 높으니까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안정성은 수익 안정성이겠죠? 그래서 수익 안정성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제 매력적이긴 할 수 있고, 저는 지금은 관리 시간이 적은 스터디 카페, 코인 노래방, 이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오토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무인이라서. 무인이니까 오토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제 시간이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선택을 했고, 저는 현재는 최소 월 400만 원 이상 수익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 매니저들을 따로 두고 월급을 주면서 그냥 오토로 돌리면서 저 정도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무인이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더 벌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일을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시간에 다른 부업을 하는 게 더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생각보다 높으니까 이거를 회수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나는 좀 돈이 있는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회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순이익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했던 내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업 선택의 핵심은 시간 대비 효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가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돈 안 되면 계속 할 거예요? 저 오래 못해요, 절대로. 제가 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효율 좋은 걸 계속 찾고 있어요. 왜냐면 효율이 좋으면 또 그쪽으로 갈아타야 되니까. 그리고 효율 좋은 건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효율 떨어지는 거는 그냥 안 해요.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면 되죠. 제가 오늘 해봤던 부업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들어보시고 좋은 거 있으면 골라서 한번 해보세요. 물론 돈이 중요하기는 한 건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돈이 벌릴까요? 실패도 해봐야 언젠가는 성공하고 돈이 벌리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제가 댓글 확인해서 시간 날 때마다 아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